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곽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보통 집값 대비 이 전세값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의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최근 전세 시장의 집값 폭락 등을 이유로 깡통 전세 매물이 급증하면서 이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가 만기돼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이 다음 임차인 구할 때까지는 보증금 못 준다.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지킬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세가율이 8, 90%라는 거 사실 이전에도 없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이 부동산 침체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매매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작은 집을 그 차액으로 사들이는 걸 갭 투자라고 하죠.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같이 이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 때는 전세값보다 떨어지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 건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에만 총 1,089억 원의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의도치 않게 이렇게 값이 떨어지면서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만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악의적으로 이렇게 깡통 전세 사기 행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 유형별로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아파트보다는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에서 이런 전세 사기가 많습니다.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에 분양해서 이 실거래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대인이 고의로 또는 이 공인중개사와 공모를 해서 임대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끔 만드는 보증금을 부풀려서 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또 소유권을 넘겨버리고 잠적해버린 사례 또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가을철에는 이사 시즌이니까 이 시즌까지 지나면 피해 사례가 더 는다고 합니다. 정부도 최근에 통계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지역별 통계를 좀 보자면요.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 평균 전세가율이 80% 이상이었는데 서울에서는 강서구, 금천구, 강동구 그리고 강북구의 평균 전세가율이 80%를 넘겼습니다. 특히 강서구 등촌동의 최근 3개월 동안 전세가율은 105%로 집값보다 비싼 전세가가 실제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비율은 구로구와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순으로 높았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집이 깡통 전세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있나요? 네, 보통 우리가 이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전세금의 비율은 매매가 대비 60%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건데요. 보통은 중개업소에서 보여준 것만 믿기 쉬운데 이 마음 먹고 사기를 치려는 이들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네. 등기부 등본 페이지가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또 계약 시점일에 발급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깡통 전세를 피하려고 또 꼼꼼하게 챙겨보면 좋을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좀 통계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선 지역별 통계를 참고해서 전세가율과 보증사고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셋집을 구할 때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토부 실거래가나 각종 부동산 서비스로 실제 집값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전세가율이 적정한지 보는 게 좋습니다. 홈택스나 뮤택스를 이용해 집주인의 체납 세금은 없는지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좀 미리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금융감독원의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첫 번째 유형인데요. 네. 만약에 임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먼저 내주고 이 다음에 해당 기관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네. 두 번째 유형, 전세대출금 상환보증인데요. 이 전세보증금을
100% 내 돈으로 하는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출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 은행의 힘을 많이 빌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더 큰 문제인 게 상환을 하지 못하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이렇게 임차인은 은행의 전세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 대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보증이 바로 상환 보증입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보험들을 어디서 가입하면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현재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전세보증은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반환보증의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고 또 전체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이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보증 제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 조금은 더 촘촘하게 마련이 돼서 이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임차인들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앞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다음 달 출시를 목표로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이라는 걸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 앱 내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주거지에 적정한 전세가라든지 아니면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 그리고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지에 대한 정보 등도 여기에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가 되고 신축 빌라의 경우 또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 신축 빌라에 대한 공정한 가격 산정 체계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된 상태인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이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앞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동의 요구권이라는 게 명문화됩니다. 네. 또 임대인은 이에 동의할 것이 의무가 되게 또 개정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는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 확인이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게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하고 최우선 변제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네. 자, 한컷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내용인가요? 자, 집값이 오르면 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그래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이 둘이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2013년에서 2019년 사이 집값이 100% 오를 때 응답자당 출생아 수가 최대 0.29명 감소하는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무주택자는 출생아 수 감소폭이 최대 0.45명으로 더욱 컸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진다. 재미있는 통계인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집값이 오르면 혼인율은 또 영향을 받을까 이거 궁금한데요. 네, 물론 받습니다. 주택 가격이 100% 오를 때 무주택자가 결혼할 확률은 최대 5.7% 낮아지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이 현금 지원 등 다소 일차원적인 지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더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는데 그게 집값과 되게 연결되는 그런 통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전월세 계약 시 더 여러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시기인데요.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서 깡통 전세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촘촘한 대응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곽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